임종을 앞둔 어르신에게 수액을 계속 넣는 행위, 정말 평온한 죽음을 위한 선택일까요?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의식은 사라졌는데도 링거는 계속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몸이 부풀고 폐에 물이 차 숨이 막혀가는 고통이었죠. 살리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25년간 임종 돌봄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온 생명윤리 박사입니다. 처음엔 호스피스 센터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가족들에게 평온한 이별 준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가족들 대부분은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본인이 원하는 마지막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병원에서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위한 절차, 관행을 위한 치료 속에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이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계속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사흘 동안 링거 5개를 맞으며 온몸이 부어올랐고 어떤 분은 인공호흡기를 달고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돌아가신 분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계신 분들 혹은 자신이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도와 사랑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요즘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78세 박정수님은 평생 농사일로 무릎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연골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줄어들었지만 점점 주사 횟수가 늘어나서 결국 2주마다 맞게 됐습니다. 2년 뒤 정밀 검사를 받고서야 알았죠. 연골은 재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님은 그 돈이면 손자들 학비라도 도왔을 텐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아지실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온 거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비슷한 일이 임종의 순간에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84세 김영숙님은 폐암 말기로 병원에 계셨는데 마지막 3일 동안 수액이 계속 들어가며 몸이 붓고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족은 살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영숙님은 편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현실을 또 한 번 목격한 거죠. 영숙님의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어머니께 고통만 드린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족과 본인이 평온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임종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준비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죽음 준비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그래야만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준비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수액이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임종 직전엔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호스피스 학회 조사에 따르면
임종 직전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70% 이상이 고통 반응을 보였습니다. 82세 최영인님은 폐렴으로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눈물 흘리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죠. 지금 영인님이 보내는 신호는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편히 쉬고 싶다는 뜻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면 내가 포기한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결국 영인님은 사흘을 더 그 상태로 계시다가 떠나셨는데 마지막까지 편안한 표정을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연명 개입 여부를 미리 가족과 상의하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두자는 결정이 아니라 평온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마지막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지막을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이건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치료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곁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80% 이상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대부분 혼자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임종한 사람의 심리적 평온도가 병원보다 2배 높았습니다. 85세 김동철님은 가족들과 상의 끝에 집에서 떠나시기로 결정했고 손자와 대화 나누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동철님의 표정이 정말 평온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동철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순간의 평온함은 병원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연장하는 곳이지 평온한 이별을 준비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2달은 가정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응급신고 대신 돌봄 지원 체계를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증상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으신가요?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인가요? 아니면 평생 살아온 집의 따뜻한 이불 속인가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 집에서 떠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당황해서 119부터 부르게 되죠. 임종은 외출 불가, 침상 생활, 음식 섭취 중단 3단계로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완화의료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임종 단계를 알고 있을 때 환자 불안도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79세 이순자님은 가족과 미리 약속한 대로 병원 대신 집에서 자연스럽게 3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순자님의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외출을 못하게 되셨을 때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고 침대에만 계시게 됐을 때도 곁에서 손을 잡아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게 됐을 때도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고 입안만 촉촉하게 해드렸다고 하더군요. 몸의 변화를 병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으로 받아들이세요. 탈수나 식사 거부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입안 보습과 체온 유지로만 돕습니다. 이런 변화를 알고 있다면 마음이 조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몸이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은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식사를 안 하신다고 억지로라도 먹이려 하는데 그게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몸이 더 이상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뭔가 해줘야 한다는 죄책감이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대 간호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후회한 가족이 65%에 달합니다. 83세 정병호님의 가족은 임종 1000명, 그러니까 가래 끓는 소리를 알고 있었기에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나눴죠. 병호님의 아들은 제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119를 불러야 하나 망설였지만 미리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그냥 곁을 지켰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 얼굴을 보시며 편안하게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가족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임종 징후를 미리 숙지하세요. 울음보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치료 결정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훨씬 소중합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엔 치료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죽음이 병원으로 외주화되면서 우리는 죽음을 비정상적인 일로 여기게 됐습니다. 가정 임종 경험이 있는 가족은 삶과 죽음의 수용도가 병원 임종 가족보다 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4세 김영숙님의 딸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며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죽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죽음 이야기를 일상화하세요.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한두 번 나누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현실을 이해했다면 평온한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준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법적 서류보다 가족 간 구두 합의와 명확한 기록이 더 실효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가족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서보다 대화가 먼저입니다. 식사 자리나 명절 때 내가 아프면 이렇게 해줬으면 해라는 대화를 먼저 꺼내세요. 여러분은 내 뜻을 가족에게 직접 말해 보셨나요? 말로 나누고 함께 적어둔 기록이 법적 문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법적 효력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약속이라는 걸요. 그 약속이 있으면 막상 그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은 명절 때 모여서 부모님 뜻을 함께 들었고 자녀들끼리 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 뜻대로 해드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임종기엔 응급구조보다 돌봄이 핵심입니다. 응급신고는 연명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119를 부르는 순간 병원으로 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결정권이 흔들립니다. 지역 완화돌봄 기관, 방문 간호, 장례 담당자 연락망을 미리 확보하세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가족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응급실 전화번호 대신 돌봄기관 번호를 먼저 저장하라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한 한 가족은 어머니가 위급하실 때 119 대신 방문 간호사에게 먼저 연락했고 그 덕분에 집에서 평온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가족들을 안정시켜주고 어떻게 곁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줬거든요. 지역마다 완화돌봄 기관이 있으니 미리 찾아보시고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혈압 저하, 가래 소리, 의식 저하 등은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병이 악화된 게 아니라 몸이 멈추는 과정임을 이해하세요. 가족끼리 교육 영상이나 강의를 함께 보며 대응법을 익히세요. 이런 지식을 미리 알았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제가 교육한 가족들은 임종 징후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대응했습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가래 소리가 났는데 교육받은 내용이 떠올라서 당황하지 않고 손만 잡아드렸다고요.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 그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언 준비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쪽 자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분쟁을 키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본인의 뜻을 직접 써두세요. 지금이라도 한 장의 메모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면 해 보시겠어요? 저는 많은 가족들이 장례 이후 재산 문제로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건 단 한 장의 메모입니다. 한 어르신은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었지만 자녀들에게 각각 얼마씩 나눠주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셨어요. 그 메모 덕분에 자녀들은 다툼 없이 평온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죽음 관련 서적이나 다큐를 가족과 함께 시청해 보세요. 죽음을 아는 것이 결국 삶을 더 깊게 사랑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임종 교육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 죽음을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걸요. 한 분은 교육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배우고 나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요. 자녀들에게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사소한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지금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지막을 위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중심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집과 가족 중심의 죽음이 얼마나 평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끝까지 치료해야 효도다였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고통 없이 떠나게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멈추면 포기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불필요한 고통을 멈추고 평온한 시간을 선물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죽음은 두렵지만 준비된 죽음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바꿉니다. 인공호흡기와 수액으로 연명하는 것과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준비된 가족의 마지막이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다운지를요. 준비하지 않은 가족은 병원 복도에서 울며 후회하지만 준비한 가족은 집에서 평온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몸이 붓고 호흡이 막히며 의식 없이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제대로 준비했을 때는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대화와 이해 그리고 용기입니다. 연명 치료를 멈추는 용기, 집으로 모셔오는 용기,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는 용기 말이죠.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족과 30분만이라도 죽음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그 대화가 언젠가 가족 모두의 평온한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많이 아프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가족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사전 연명 의향서보다 현실적으로 강한 가족 합의 문서 작성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법적 효력보다 더 강력한 가족 간 약속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